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이 회사를 두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AI와 로보틱스라는 미래로 순항할 거라는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작 핵심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우려죠.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아주 탄탄한 현재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화려하게 제시된 AI나 로보틱스 같은 그런 신사업 계획 이면에 회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성장 둔화의 그림자를 보다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지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는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힘이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전체 매출의 약 80%가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 IT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그룹사들의 내부 전산 시스템부터 공장 운영 시스템까지 IT와 관련된 모든 걸 구축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인 거죠. 이 사업이 아주 꾸준한 현금 창출원,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다는 건 분명 강점이죠. 네, 단순히 안정적인 걸 넘어서 최근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각자 건물 지하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현대 오토에버가 이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서 2024년 3분기까지 누적 클라우드 사업 성장률이 무려 12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에 당장 돈이 되진 않더라도 AI나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음, 말씀하신 그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성과는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현대 오토에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룹사의 IT 관리 업무를 잘해서가 아니죠. 바로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는 그 미래 성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에 18%에서 최근 21%까지 오르긴 했지만, 성장률을 자세히 뜯어보면 과거의 그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완만한 연착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혹시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기엔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력 제품인 순정 내비게이션의 성장 둔화예요. 아시다시피 2025년 들어서 완성차에 대한 관세 이슈 등으로 차량 가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추가 비용이 드는 순정 내비게이션 옵션을 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건 역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에 부담을 주면서 결국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반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회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네.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때문에 회사가 준비한 다음 성장 동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AI 인프라 사업이죠.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라고 봅니다. 그룹사에서 필요한 GPU 5만 장을 공급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그룹 전체에서 필요한 GPU, 그러니까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5만 장에 달합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이 막대한 물량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이미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1000개 이상의 GPU를 공급하면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고요. 앞으로 들어올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최신 칩은 기존 칩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업 모델의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칩을 사서 넘기는 구매 대행이 아니라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구독형 렌탈 사업으로 전원을 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클라우드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 계획이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립니다. 저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5만 장이라는 물량,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회사 스스로도 당사가 전부 직접 구축하기에는 큰 물량이라 여러 방법을 혼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외부 금융사를 끼거나 다른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거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수익을 나눠야 하고 사업 구조는 복잡해지며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대규모 투자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 아닐까요? 리스크의 수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 계획은 GPU 도입 시기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계획을 근거로 미래를 너무 낙관하는 것은 위험하죠. 회사의 최근 행보를 봐도 과거와는 다른 신중함이 엿보입니다. 지난 4, 5년간 매년 800명에서 1000명씩 인력을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 2024년 3분기까지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은 4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효율화의 결과가 아니라 회사가 예전처럼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력 충원 규모는 AI 개발 도구의 발전으로 예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는 것만이 성장의 척도는 아니죠. 오히려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경쟁 심화를 우려하셨는데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구축한 기술적 우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플레오스 커넥트라는 개방형 플랫폼이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텐데요. 맞습니다. 완성차 고객사가 준비 중인 플레오스 커넥트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누구나 앱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 형태죠. 당연히 경쟁에 치열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 앱이나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아주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면 도입까지는 회사 스스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나올 모델도 수백 대 규모의 시험 운용에 불과하고요. 당장 회사의 기반을 흔들 만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요, 시험 운용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 현대 오토에버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닐까요?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처음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만 써야 했지만 앱스토어가 열리자 수많은 혁신적인 앱들이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자동차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더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원하게 될 거고요. 개방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현재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물리적인 기능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지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지도 데이터는 차량의 핵심 안전 기능인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직접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에 급한 커브길이 있다는 걸 내비게이션이 인지하고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식이죠. 이런 수준의 통합은 외부 앱 개발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프트웨어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로 넘어가면 이런 통합의 중요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아키텍처가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컴퓨터와 팔다리처럼 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존으로 나뉘는 중앙 집중형 구조로 바뀌더라도 각 존을 제어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미 수많은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본 양산 경험이 풍부한 현대 오토에버에게는 이 영역이 또 다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한 번의 오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기회라는 것들이 대부분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사업이 대표적이죠.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회사 자료에도 로보틱스 사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파트너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 개발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 전문 SI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I, 즉 시스템 통합이라는 것은 직접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로봇을 가져다가 공장 같은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일입니다. 분명 중요한 역할이지만 핵심 기술 개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사인 현대차의 레벨 3 상용화 계획은 이미 연기되었고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레벨 4 양산 시점은 더더욱 불투명합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고객사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룹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모셔널과의 협력조차 핵심 솔루션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수동적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봅니다. SI 역할이 핵심 기술 개발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룹 내 모든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의 유통, 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독점적으로 담당한다는 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최첨단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에서는 이미 로봇계 스팟을 활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의 설비를 점검하는 등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레벨 4가 아니더라도 현재 양산되는 차량의 레벨 2 수준 자율주행 기능에 필요한 OTA,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프라는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밤새 업데이트되듯 자동차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기반을 이미 다 깔아놓은 겁니다. 고객사가 레벨 3, 4 솔루션을 내놓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준비된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준비가 언제쯤 성과라는 결실로 이어질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로봇 하드웨어가 완성되고 레벨 4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술적, 제도적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재 흔들리고 있는 핵심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모았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저는 현대 오토에버의 미래가 여전히 밝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일부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장통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사이 엔터프라이즈 사업, 특히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사업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며 회사의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확신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더해져서 현대 오토에버는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종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신사업 계획이 오히려 핵심 사업의 성장 둔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은 성과를 논하기에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과제, 즉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 심화와 성장률 둔화라는 파도로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밋빛 미래는 그저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현대 오토에버가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현재를 지키면서 잠재력 큰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